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짧습니다. 내용이 짧고 좀 사실 이것저것 좀 고민을 많이 했긴 했는데 결론은 역시 모른다 였습니다. 뭐냐면 뭐 이런 것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에 이제 주말을 끼고 많이 나왔던 어떤 이제 뉴스들이 이것이 깊어지면 어떤 그 경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 뭐 중국 GDP가 성장이 아주 뭐 나쁘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근데 여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말 내내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봤자 아직 모르는 것들이네 라는 어떤 것은 생각할 수 있었고 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춘절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떤 중국의 어떤 공장 가동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들은 아직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우리 시장이 오늘 오르고 뭐 혹시라도 내일 내리고 뭐 그 다음날 오르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달라진 거는 아직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어떤 환율이나 지수는 일정 부분 회복을 했는데 공포감들은 아직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땐 분명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분명히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하고 코스피 역시도 상승 추세, 긴 의미에서 상승 추세는 연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구간에 가기 전에 어떤 변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상승했지만 이거는 뭐 어떤 의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거래량도 약했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들을 좀 한번 봐볼게요. 간단하게 보면 일단 중국 위안화를 보면 7위안을 한번 이렇게 해치고 한번 깨고 그쵸? 그러니까 그 전부터 봐야죠. 7위안을 쭉 깨고 내려왔을 때 시장이 아주 좋았죠. 분위기가 좋았고 다시 이거를 한번 7위안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7위안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7위안에 근접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뭐 이런 상황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뭐 환율은 뭐 보기가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 선물도 한번 봐볼까요? 최근에 구리 선물도 보면 바닥을 잡고 쭉 그래도 같이 갔습니다. 구리 선물도 역시 8월경부터는 바닥을 잡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다가 아직 구리 선물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구리 선물을 보는 이유는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좀 힌트가 되는 이런 좀 요소로 좀 쓰임이 있습니다. 쓰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골드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원유도 원유는 원유 특성상 아직 좀 지수보다는 조금 늦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유를 지금 시장의 어떤 지표로서 활용하기는 조금 늦는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수나 어떤 환율 이런 것들은 회복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는데 공포감이 그대로 놓여 있는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시장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이 공포감이 한 번 더 출렁인다거나 이럴 때 어떤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지금 V 코스피 지수를 좀 보는데요. 이거를 뒤집은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이 보는 거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V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쭉 보면 좀 이렇게 긴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 이 120 볼린저 밴드 이 중심값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리고 이 뒤집은 것의 이 하단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사실 뒤집었을 때 요거의 어떤 지표들은 상당히 쓰임이 좀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 위에서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래 것들만 뒤집어서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하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이 하단 볼린저 밴드 이 하단을 깨고 이 회복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시장이 불안합니다. 이걸 나중에 지수랑 한번 맞춰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쭉 보면 이 하단에 있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하단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하단을 확실히 극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뭔가 이렇게 확 뭐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를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한 거는 이 하단에서는 1차 매수, 뭐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수는 확실히 반등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지수는. 근데 개별 종목은 이거랑 다를 수 있어요. 이 하단에 변동성 지수가 내려왔을 때 내가 원하는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같이 그 출렁임의 그 하락에 같이 매수를 했을 때 지수는 이렇게 반등은 하지만 그 개별 종목은 반등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 이후 상황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하락했을 때 반등을 줄 수는 있는데 이 지수 안에 속해 있던 그 많은 업종들, 그 업종들 중에서 많은 개별 종목들 중에서 어떤 놈은 지수와 같이 상승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여전히 못하거나 그냥 끝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떤 여행 관련된 주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저라도 당장은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환자의 어떤 정점을 치는 주가 이번 주라고 만약에 했을 때 하더라도 당분간 몇 달 동안은 저는 중국의 우한 쪽에는 여행을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을 예를 든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지수는 반등할 수는 있지만 개별 종목은 반등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시장이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한 것이긴 하죠.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 뒤집어 볼게요. 다시 코덱스 레버리지, 그렇죠? 코덱스 레버리지를 뭐 요 언저리에서 뭐 1차 매수했고 요 언저리에서 2차 매수했고 3차 매수가 요 언저리였는데 3차 매수하기 애매하게 반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1차, 2차만 매수하고 그냥 뭐 못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여길 다시 이 구간을 다시 깨지 않고 계속 반등만 할 거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아직은. 왜냐면 변동성 지수가 아직은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든지 지수가 강하게 흔들려도 누가 뭐라 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아주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 그죠,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현재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어떤 전망들, 어떤 예측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전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코덱스 200을 적립식으로 사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수였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분할로 사는 것도 괜찮았다. 근데 그 분할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일단 지나갔고 또 한 번 출렁여서 빠지면 그때는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개별 종목을 이렇게 막 포지션을 바꾸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고 그러니까 요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일단 코덱스 200은 또 한 번 출렁인다면 적립식 그때 매수했던 것처럼 조금 더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그렇게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코덱스 200은 계속 적립식으로 그냥 상관없이 계속 사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상관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은 무언가를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흔들렸다면 홀딩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산 종목의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왔다, 20, 30% 이상 나왔다 그러면 그냥 매도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닌 이 시장 상황 때문에 실적이 좋은 회사를 샀다 팔았다 하거나 저게 지금 시장이 빠지는데 왜 저 주식은 오르지? 테마주처럼 하면서 테마주를 산다거나 이런 거는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수나 환율은 과하게 빠졌던 부분을 회복했고 그 이후에 다음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수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거나 환율이 더 빠지려면, 떨어지려면 이때는 진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줄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변동성, 아까 요 변동성 지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때 어떤 방향성이 나올 것이고, 지수에서 그때는 이제 개별 종목도 뭔가 다시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좀 강하게 가고 하는데요. 지금 뭔가 이렇게 움직이긴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조금 더 이번 주는 너무 과하게 뭔가를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웬만하면 시장을 좀 관망하려고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